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과 미국의 투자등급 회사채, 펀드와 ETF가 있는데요. 대략 지금 기대 수익률, 만기 수익률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이게 확정 아니라고 말씀 또 드립니다. 연후 5.3에서 5.7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인 거고요. 일단 언해지형, 환노출형으로는 코덱스 아이셔얼스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라는 상품 ETF가 있고, 펀드로는 우리핀코 글로벌 투자등급의 언해지형, 환노출형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환해지형, 환이 묶여있는 달러 대비 원화가 묶여있는 구준으로는 타이거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 해지형, 그리고 우리핀코 글로벌 투자등급 해지형. 해지가 된 거는 뒤에 이렇게 괄호 열고 H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펀드에는 UH, 언해지라고 되어 있으면 환노출을 쉽게 알 수 있는데 ETF는 안 붙어 있죠. 해지, 언해지가. 이런 것들은 그냥 언해지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 참고서만 말씀드려봅니다. 자, 해외 채권형 ETF는 환매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코덱스 아이셔얼스의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를 활용하시면 YTM이 만기 수익률이 5.67이나 되고요. 듀레이션이 8.31년, 좀 길죠. 우리나라 채권들보다 확실히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핌코사의 펀드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크레딧 펀드, 그 투자등급 회사채 채권이 투자하고 있는 이제 핌코사의 펀드입니다. 핌코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지금 5.33이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아이셔얼스보다는 조금 YTM이 낮네요. 이제 그 이유인 즉슨 듀레이션이 좀 짧아요. 6.9년 수준이니까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이라는 펀드입니다. 두 상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언해지형 기준으로 보면 유사한 궤적이지만 어쨌든 최근 1년 기준으로는 빨강색으로 보이는 펀드가 이제 코덱스 아이셔얼스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ETF보다는 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수익률로만 가르기 힘든 것이 듀레이션이 더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코덱스가 좀 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쪽에서는 좀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놈이 좀 우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한국 원화 달러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채권의 경우 해외 채권을 달러 이렇게 열어놓는 노출형으로 가게 되면, 환해제를 안 하게 되면은 달러 자산으로 간주되니까 환율 변동이 여기다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 환율 변동이 이렇게 극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환율 계속과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채권에서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 그 다음에 이 환율 변동 손익까지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지형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게 뭐 꼭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라는 논문 등등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제 해지형 기준으로 보면 빨강색이거든요.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해지형입니다. 10년물의 금리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금리가 트럼프 불확실성 이후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트럼프가 금리를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 해지형인데요. 이 두 상품 비교해 보면 이제 만기가 긴 특징을 가진 타이거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가 조금 더 큰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 채권은 이제 환해지한 액티브가 좀 좋은 성과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두 개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좀 매달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따지면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이제 계속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상단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어요. 사실 하반기에 이런 경우에 고용지표가 좀 악화되면서 금리가 결국은 이렇게 인하할 거다, 기준금리 인하할 거란 전망을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KB증권에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본 건인데요. 기업들은 일단 이제 관세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직접 올리지 못할 거란 의견이에요. 일단 관세를 가격에 붙여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건은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트럼프가 최종 관세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관망하는 거죠. 좀 덜 우리가 먹더라도, 수익을 덜 내더라도 일단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값을 잘못 올렸다가 갑자기 확 안 팔려버리면 이제 기업 실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바로 전가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정책 패턴을 볼 때는 하반기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딱 떨어진 적극적인 가격 전가가 어려울 거고, 가격 전가 대신 비용 통제를 선택할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막 깎는 거죠. 이제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는
고용 그리고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만큼 물가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고용이 악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안 좋아지면 경기가 둔화에 대한 정말 큰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가을쯤에는 파월이 마지못해 금리 인하를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분기 정도부터 해서 한 2번 정도 올해 인하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좀 느껴지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주식이 좀 크게 붕괴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대신 금리를 인하하게 되잖아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주식을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당장에는 금리를 안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기를 잘 활용하시면 하반기에 고용지표가 악화될 때 금리 인하 멘트가 나오면서 채권값이 튀어오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